IT 플랫폼 기업이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컨텐츠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인데요. 글로벌 컨텐츠 슈퍼 파워를 꿈꾸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주식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확장 경쟁에 나선 플랫폼 기업들, 이들의 비즈니스 전략,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영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 애널리스트잖아요.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 관심들이 많으시죠. 주가가 예. 한동안 부진했는데 갑자기 올라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예. 이 네이버와 굉장히 제휴를 하더라고요. 예. 합작 투자 건이 하나 있었죠. 예. 자, 그러면 우선 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뭔가 큰 변신을 꿈꾸는데 네. 요즘 네이버의 변신의 방향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겁니까? 이제 최근 6개월간의 네이버의 어떤 그 투자 전략들을 보시면 예. 6개월 안에만 지금 CJ 그리고 SM 그리고 또 외국의 와패드라는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를 했고요. 왓패드. 이어서 이제 빅히트 건이 나온 겁니다. 이 네 가지 일련의 투자 건들이 전부 이제 콘텐츠에서의 어떤 초격차 전략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지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컨텐츠 중에서도 특히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네, 맞습니다. 확보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K-팝 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네. 그러면 그런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의 투자자들 어떤 반응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까? 일단 기존에 네이버도 자체적으로 브이라이브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빅히트도 위버스라고 하는 잘 아시는 그런 위버스. 플랫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이라이브는 컨텐츠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라이브 컨텐츠 운영 노하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아티스트 라인업에 있어서는 빅히트가 아무래도 빠져 있다 보니 조금 열세라고 이제 평가가 되어졌었던 상황이고요. 반면에 위버스는 아티스트 라인업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네. 누적된 콘텐츠들이 많지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매일같이 위버스를 들어갈 이유는 사실은 많지 않은 거죠. 그 양쪽에서의 어떤 장점들만 취해서 결합을 한 플랫폼이 이제 곧 태동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그럼 무소불위의 1위 K-팝 플랫폼이 생기는 것이구나. 글로벌 예. 1위 K-팝 플랫폼이 생긴다. 맞습니다. 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이른바 이 새로운 캐시카우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네. 이렇게 사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네. 이 비즈니스 기회가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다. IT 플랫폼 기업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 K-팝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컨텐츠들 중에서 예. 드라마와 더불어서 가장 그 규모나 파급력에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예. 또 엔터 기업들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게임 기업들까지도 이 엔터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네이버가 이제 콘텐츠를 다양한 분야에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브이라이브와 위버스를 합해서 통합 위버스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 팬층이 네. 국내가 아니고 글로벌 팬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훨씬 많은 거죠, 글로벌. 훨씬 많아지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이제 브이라이브 쪽은 해외 아티스트들이 입점한 상태는 아니고요. 기존 위버스 예. 쪽의 해외 아티스트들이 현재는 2개 팀 정도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총 15개 아티스트가 위버스에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예. 2개 팀이 현재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일련의 뉴스 플로우들을 체크해 보시면 또 뭐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의 어떤 제휴를 추진한다거나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 뭐 합작 투자나 제휴를 추진한다라는 이제 빅히트가?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빅히트와 그러면 유니버설 이제 뮤직 그룹이라면 네. 글로벌 맞습니다. 3대 음반 레이블이고요. 음반 회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이제 그 통합 위버스, 이제 브이라이브와 위버스가 합쳐지는 그 통합 위버스라고 가칭을 하겠습니다. 예. 그 통합 위버스 플랫폼에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네. 이거 뭐 당장에 있을 일은 아니지만 플랫폼이 통합이 되고 나서 안정화가 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입점을 순차적으로 하는 구조고요. 예. 그러니까 유니버설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결국은 예. 이 빅히트
근데 뭐 모두 입점을 할 것이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제휴나 합작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상당 부분은 통합 플랫폼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 이게 주가 동향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최근에 오르는 것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네. 시장의 주가가 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예, 빅히트는 상장 이후에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물론이려니와 네. 그 회사 직원들도 네. 코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예. 앞으로 빅히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번 JV 딜로 인해서 네이버와 빅히트 예. 간의 JV 딜로 인해서 예. 위버스가 매일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처음 상장 당시에 주가 빠졌던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는 수급적인 요인, 즉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네.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아서 유통 물량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K-팝 기획사가 아니라 예.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어. 50배, 60배, 70배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최초의 상장 당시의 위버스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위버스는 통합되는 위버스는 데일리 플랫폼으로서 어. 글로벌 월 순이용자 수가 이제 양 플랫폼이 합쳐져서 3,500만 명이 됩니다.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네. 빅히트가 네이버와 이 제휴를 맺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네. 계속 그런 컨텐츠를 확보하고 IT 플랫폼과 연합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네. 다른 곳에도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빅히트가. 그렇죠. 일단은 빅히트 같은 경우에 이번 JV 딜의 결과물로서 예. 이제 현금이 좀 순유입이 됐고요. 거기 남은 순현금의 일부를 네. 또 이제 YG 플러스 지분을 18% 가까이 YG 인수하는데 플러스에?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가 기존에 YG 지분을 들고 있었고, 네. 그래서 네이버, YG 그리고 이제 빅히트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메이저 엔터 기업들과 빅테크 간의 어떤 유대가 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인 저는 거죠. 빅히트와 YG가 뭐 경쟁 관계인 줄 알았는데 뭐 경쟁 그렇죠. 관계이면서도 협력 관계를 이루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분명 한국 안에서 경쟁 관계가 맞습니다. 다만 그 K-팝 아티스트들 전체로 봤을 때 예.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활발했던 시절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 한국에서의 그 콘서트 모객 수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 전체 모객 수의 10%가 한국이고 나머지 90%는 어차피 글로벌 관객 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보고 네. 어떤 국내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네. 세계 시장을 보고 네. 글로벌 K-팝 동맹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세계 시장을 완전히 평정하자 예, K-팝으로. 전체 그런 건가요? 파일을 더 키우는 더 게 키우자.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례로 예. K-팝 아티스트들 전체로 1년 동안 유료 콘서트를 받는 수가 네. 700만 명 정도가 연간 최대 시장 규모입니다. 근데 1년 동안 어떤 종류로든 그 뮤직 콘서트를 예. 보는 수요가 2억 명 가까이 있거든요. 음. 네. 2억 명 중에 이제 700만 명 정도가 K-팝을 보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 아시아 밖에서도 더 많이 K-팝을 보게 하는 게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와 빅히트의 제휴, 또 네. 빅히트가 YG 플러스에 투자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변신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예. 빅히트만 유독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빅히트의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 보면 예. 이번 주 내내 굉장히 큰 폭의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누적 한 뭐 일주일 만에 누적 거의 5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빅히트의 시가총액 규모가 한 8조 원 규모임을 감안해 봤을 때 일주일 만에 500억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거든요. 예. 우호적으로 지금 수급이 예.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IT 플랫폼과 엔터테인먼트 결합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자, 사실 네이버와 경쟁자가 카카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이버 엔터테인먼트 확장하는데 네이버는 지금 빅히트와 제휴를 했고 네, 카카오는 네. 자회사들을 합병해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제국을 키운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카카오? 우선 이제 최근에 공시된 바와 같이 예.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이 합병을 결정을 했고요. 합병된 회사의 이름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예, 그렇게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새롭게 출범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웹툰, 웹소설 그리고 K-팝 드라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K 콘텐츠의 바운더리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하나의 독립된 기업으로 제공되는 첫
형태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반응 또한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합병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되면 엔터테인먼트도 상장을 시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언제쯤 이런 계획이 돼 우선 있습니까? 일단 카카오 입장에서 본다면 예. 카카오뱅크나 예. 카카오페이가 더 우선순위에 있고요. 아. 최소한 2개의 금융 계열사 중에서 하나가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투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트레이딩이 되는 시점이니까 네. 그 기준으로 보면은 내년일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예,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그래요? 정도. 예. 그러면 이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본다면 네이버의 전략, 네. 카카오의 전략 좀 다른 겁니까? 결국은 같은 겁니까? 전략은? 상당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다양한 분야에 네이버도 카카오도 대략적으로 보시면 웹툰, 웹소설 부문, 예. 그다음에 뮤직 콘텐츠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 각각의 1위 기업들과 JV 또는 파트너십 강화로 가는 게 네이버 전략이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1위와의 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MS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이는 나눠 먹죠. JV니까요. 근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비교적 좀 작은 사이즈의 기업들을 그냥 자회사로 편입을 합니다. 다 M&A를 하는 것이죠. 합작이 아니라. 예, 그렇게 M&A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속도 자체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이를 대부분 카카오가 먹고 카카오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사의 방향성은 비즈니스 편제가 비슷하고 또 규모도 비슷한다는 점에서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실 예.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사업을 확장시키는 방향성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럼 카카오 M을 말씀하시니까 네. 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네.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네. 지금 진출한다는데 했죠. 네. 했습니까? 네, 그러면 했습니다. 예. 뭐 카카오와 어떤 연합이 됩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카카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음원 서비스에서 부동의 1위가 예. 카카오가 운영하는 멜론이지 멜론,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럼 스포티파이의 진출이 완료가 됐는데 이 예. 부분이 기존 한국의 음원 시장을 흔들 것이냐, 네.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그렇죠. 궁금증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스포티파이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음원 구성 일단 국내 가수들의 음원 셋이 100%가 아니에요. 예, 일정 부분은 아직 추가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 예. 그 어떻게 보면 그레이 에어리어가 지금 있는 상태고 음원이 풀셋이 아닌 상황에서 가격 설정 자체가 일단은 뭐 추후에 할인도 할 거고 지금은 프로모션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기본 가격이 10,000원이 넘습니다. 예, 그러다 그래요? 보니 가격이 비싸고 어. 전체 음원 셋이 국내 많은 서비스들과 그들보다도 약간 더 작고 아니 예를 들면 10,000원이지만 거기에 뭐 임영웅도 들어가야 되고 아이유도 있으면 뭐, 들어갈 그렇죠. 텐데 예. 그거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 있고 똑같이 국내 음원 서비스랑 똑같이 들어가 있고 사실은 멜론이나 플로나 이런 국내 음원 서비스에는 없는 해외 예. 음악까지 들어가 있으면 기꺼이 국내 음원 서비스보다 몇천 원 더 비싸도 되는데 문제는 사실 그 후자에 말씀드린 해외 음원 서비스는 이미 많은 분들이 유튜브 뮤직을 통해서 즐기고 계세요. 유튜브 위주 보니까. 예, 그럼 스포티파이의 차별점은 가격도 음원 라이브러리도 현재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아, 현재만 보면 예.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예, 그런 프로모션 얘기네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박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이 엔터 주식이라는 게 스타에 대한 뉴스가 이제 단편적으로 나오고 네. 또 가장 중요한 또 이 중국의 한류 열풍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막연하게 기대만 맞습니다.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투자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예, 어떻게 사실 봐요? 이게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네. 또 뭐 중국 한한령이 풀린다 했다면 네. 확 올랐다가 네. 아니네 네. 쭉 빠졌다가 근데 사실은 다른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예. 엔터주들도 똑같은 어떤 사고의 틀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2021년을 맞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올 한 해 놓고 봤을 때 작년 음반 시장이 3천만 장에서 4,500만 장으로 50%나 올랐던 게 작년인데 올해도 그러면 그렇게 오를 수 있겠느냐? 네. 20, 30% 정도 오를 수 있겠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한 판단과 그 안에서 봤을 때 기획사별 뭐 예를 들어 4대 기획사가 있겠죠. 기획사별로 아티스트 라인업을 올해 누가 컴백한다. 샤이니가 이제 군백기를 다 끝내고 2월 달에 컴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티스트 라인업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음반 판매량과 또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는 없지만 또 온라인 콘서트의 형태로 충분히 우리가 많은 부분을 방향성을 사실은 예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터주들도 충분히 그런 방향성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는
말씀하셨던 그런 빅히트라, YG 엔터 이런 쪽에 사실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플랫폼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결합. 상당한 주목을 끄는 거죠.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